근데 내 지역만 위하고 남은 지역은 배척하는 이기주의가 나쁜 거지. 남은 지역하고 내 지역하고 같이 잘 살자 하면서 연합하는 그런 지역 연합이란 것은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점 그것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또 한 번 어려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대결의 정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지역 구도 때문에 짝대기만 꽂아도 국회의원이 되고, 영남에서는 대통령이 호남에 가면 고의원도 안 되고, 호남의 대통령은 이 부산에 오면 고의원도 되지 않는 이런 절름발이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아니 무슨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뭔 상관 있어요.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한국 정치의 오랜 숙제, 바로 지역주의입니다. 한때 선거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거의 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어디 선거만입니까? 영남이면 이쪽, 호남이면 저쪽. 이 단순한 구도가 수십 년 동안 정치의 흐름을 규정해 왔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등장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동진 정책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반 호남을 넘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영남으로 정치적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였지요. 그것은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지역에 갇힌 정치를 넘어보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지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역주의 정치 체제를 끝장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불리한 지역에 스스로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지만 그 도전은 한국 정치에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국민 통합 지도자로서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지역에 묶여서 투표하는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역주의가 약해지는 대신에 진영주의가 더 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지역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정치적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진영이 강해질수록 정치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지역주의처럼 말입니다. 정책은 사라지고 복잡한 현실은 지워지고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쪽을 막아야 한다. 저쪽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논리는 매우 강하지요. 사람들을 빠르게 결집시키고 선거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선거 때만 되면 서로를 악마화합니다. 자, 이런 진영주의, 치명적인 약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없습니다. 중도층은 이런 정치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이런 정치가 혐오스러워서 아예 투표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걸로 선거 결과는 좌우되지요.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한 두 개의 섬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치적 방향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 식용입니다. 중도 식용은 단순히 중간에 서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처럼 극중주의에 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핵심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 이 접근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역도 아니고 진영도 아니라 삶과 성과가 기준이 되는 정치. 네, 그런 정치로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의 선택도 달라지겠죠.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내 삶을 나아지게 했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진영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내 삶을 나아지게 했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치 구조 자체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김대중의 동진정책, 노무현의 전국정당의 꿈, 그리고 이재명의 중도식용,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시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김대중은 지역의 벽을 넘으려고 했고 노무현은 그 벽을 부수려고 했으며 이재명은 그 벽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세 단계의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진영주의 극복입니다. 아무리 중도 실용을 말해도 정치가 여전히 우리대 그들로 움직인다면 진영주의는 지역주의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가 변종이 돼서 진영주의로 남아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승될 수 있습니다. 지역은 바뀔 수 있죠. 요즘에 뭐 사실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과 감정은 훨씬 더 깊이 작동합니다. 정치 노선과 성향이 다르다고 그냥 원수 취급하고 다른 종족인 양 외면하고 배제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치 전략이 아닙니다. 정치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를 설득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정치가 설득을 포기하는 순간 민주주의도 함께 약해집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떤 정치를 선택할 것인가? 지역에 묶인 정치인가? 진영에 갇힌 정치인가? 아니면 삶과 성과로 경쟁하는 정치인가? 이재명의 중도 실용이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정치 문화 자체의 변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유권자의 선택, 시민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어로 정치에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역주의를 넘으려면 진영주의를 넘어야 하고, 진영주의를 넘으려면 정치를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김대중의 도전, 노무현의 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과제입니다. 진영주의를 떨쳐냅시다. 우리 안에서조차 A, B, C로 나누는 진영주의, 이건 또 다른 지역주의입니다. 진영주의를 타파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진영주의를 떨쳐냅시다. A, B, C로 나누는 진영주의, 또 다른 지역주의인 이 진영주의를 떨쳐냅시다.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수와 민주진영 이렇게 갈라치기 했던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요. 아니, 보수적인 노선을 걷는 사람도 다 우리 사람으로 끌어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듯이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재래식 언론이야. 저 사람들은 보수 세력이야. 우리하고 담 쌓아야지. 언제까지 이러면서 편가르기, 갈라치기를 해야 합니까? 그들도 얘기합니다. 편가르기, 갈라치기는 잘못됐다고. 네, 알면 실천합시다.